자, 이 시간에는 버금중자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어떤 다음 가는 것이 버금이죠. 우리말인데 두 번째 간다는 의미예요. 버금. 자소를 살펴보면 뭐 잘 계신 인변어고요. 가운데 쪽이 더 합쳐지는데요. 인변은 사람 인자가 변형된 글자죠. 사람이를 쓸 때는 사람이란 뜻과 인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의 명칭이니까 그냥 붙여요. 변이 의미 아니니까요. 변형된 부수자의 명칭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사책을 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와 관련돼 가지고요. 제 나름대로는 부수 교육의 주도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불사책이 책이 부수라는 한자가 뭔가 책이 불사책이고 대학교 교재로도 쓰였어요. 서울대 연세대는 한문학과가 없어도 고려대는 한문학과 있잖아요. 고려대 한문학과에서도 그 책을 교재로 썼고 뭐 제주대에 있는 데서도 썼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쓸 때에 이렇게 단독체 문자로 쓰여지는 글자는 뜻과 의미를 분명히 구분했었지만은 이렇게 단독체 문자가 아니에요. 이런 글자들은 하나의 명칭으로 보고 이렇게 다 이어서 개견자를 쓰는데 개견자는 이렇게 띄우지만은 이 글자가 변형된 이 글자는 다 붙인다는 거예요. 개, 사, 승, 록, 변. 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명칭으로 보는 거야. 싹 다 붙여서 표기를. 이게 누군가 이런 데에 어떤 좀 주장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인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막 각자 나름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개를 사슴용 막 띄우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띄운 것처럼요. 저는 이게 하나의 명칭을 받기 때문에 다 붙여버려서 여기에 이견 있는 사람들하고 물론 토론을 하려는 용의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인변에서요. 네. 그 사람 인변하면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홍기시장이 옛날부터 약속인데 옛날 사람들이 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인에다가 왼쪽에 쓰이는 명칭인 위치 따른 명칭이 변이거든요. 그래서 인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인변하면 인이 사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람 인변을 하지 않고 그냥 인변 해왔던 거예요. 아까 하면서 중머리 대죽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죽자예요. 이게 대죽자고 그러면 이게 죽자인데 머리 부분에 쓰이지는 거이기 때문에 중머리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인해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봐. 연상이 되니까 사람을 뺐지만은 여기서는 대남까지 붙여서 대중머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약속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해온 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저도 표기를 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지 아닌지를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 10개를 다 참조를 했어요. 이 명칭을 이걸 어떻게 부르는지 사전 10개 우리나라에서 나온 메이저 출판사의 그 저명한 학자들이 감수하는 그런 사전만 골라가지고 또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부수명칭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전부 다 부수명칭고라고 해서 논문 하나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명칭이야. 사실은 제 맘대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당신 인변으로 했어? 그러면은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제가 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책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재로 쓰인 게 아니에요. 대학교 부수투자 공부할 때 교재로 쓰인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석박사 논문 쓴 사람도 제 책을 부수자와 관련된 석박사 논문 쓰신 분도 제 책을 자료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부수 공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부수를 알면 한자가 보인다는 책이요. 그 책을 좀 사서 보시기 바라고 이제 설명해 본데요. 인변이야 뭐 사람 형태를 갖다가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상황이죠.
이게 변형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체자. 근데 이게 쓰임이 많다 보니까 따로 이제 부수로서 분리되는데 이걸 허신이가 설명이자 인인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사람 입자고 이거 인변이고 이거 네 개가 사람 입자 이체자지만은 글자에서 아랫부분에 쓰일 때예요. 이것은 원전이 쓰이거나 윗부분에 쓰일 때. 윗부분에 쓰일 때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 왼쪽에 쓰일 때 형태고 이거 글자에서 아래에 쓰일 때인데 마tem자라든지 아이야자 이런 글자에 대해서 마tem이나 아이야자 사람 관련이 있어요. 이 글자 고문자가 되냐 요 마tem자가 바로 여기다 입이 추가된 형태예요. 또 사람 입자 때문에 이렇게 또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 상황은 또 의외네 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입자 이 정도까지만 가운데 중자가 지금 문제인데 가운데 중자를 갖다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지금은 문자를 바탕으로 쓰인 책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 가운데를 이렇게 뚫었다고 설명한 책들이 많았어요. 물체 가운데 이게 물체로 보고 거기다 물체 가운데를 이렇게 딱 가운데를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이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군요. 한 문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진 글자 가운데를 뚫었으니까 뜻이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아니죠. 각골문에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뭔가가 선들이 이렇게 표현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깃대도 뭐 이렇게 요 형태도 뭐 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뭐. 근데 이거 뭘 나타낸 거냐 이게 뭘 나타내냐 이게 간단 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깃발을 갖다 표현해 깃발. 깃발은 뒤에 있는 발인데 발이라는 게 가늘고 길다는 물체예요. 가늘고 길다는 물체. 라면발. 라면발. 우리 라면 한 가닥 우리 뭐 한 가닥씩 먹는 사람들 없겠지만 한 가닥 이렇게 라면 봉투에 라면 발로 한 발씩 한 가닥으로 해가지고 똥똥 소리고 있다. 한 가닥으로 해가지고 라면에 나온 걸 다 길이를 재면 몇 미터 정도 나올까요? 49m. 그렇죠, 49m. 평균 49m. 승정력을 잘해요. 괜찮은 거예요. 한 가닥씩 이렇게 길이를 재면 49m 나옵니다. 삶아가 해야 돼 이제. 씹는 거하고 또 그냥 하는 거 씹는 거 길이가 자, 조금씩 다르겠죠. 라면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닥씩 나온 길이를 그것이 발이에요. 예. 그 발이라고 발을 들이우다 할 때 대나무도 또 가느다란 그걸 갖다가 서로 엮어가지고 늘어뜨리는 게 발이잖아요. 그게 발. 가느다란 물체야. 가늘고 길다란 물체를 우리말에서 발이라고 그래. 발을. 가늘고 길다란 물체인데 이제 옷감으로 이루어졌죠. 깃발은 기에 타는 가늘고 길다는 물체야. 이 깃발이 한 집단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옛날부터 쓰였어요. 오늘날에도 군대 가면 깃발들이 군을 상징하잖아요. 국군의 날 옛날에는 국군의 날 되면 서울 시내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그러면은 국군의 날 있죠. 전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군인들 전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전군들 나온 것처럼 상징하기 위해서 각 부대마다 깃발을 차출해. 우리나라 군대 모든 사단마다 깃발을 다 나와가지고 그 깃발이 그 사단을 대표하는 거야. 그 기수단이 쭉 가야. 그러면 그 전군이 나와서 그 행군은 거랑 마찬가지야. 그게 지금 그 깃발이 그 부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깃발을 꽂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6.25 때 서울을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수복고 나서 최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군인이 서울 수복고 나서 중앙청 가지고 깃발을 꽂았단 말이에요. 깃발을 달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요. 그 상징성이 있는데 한 집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돼요. 눈에 보이게 이끌으니까 간단한 천을 달고 오늘날은 이제 폭이 기폭. 이제 사실 이건 기폭이에요. 기폭. 이렇게 팔로 이게 무늬 같은 여기다가 뭐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근데 발이 아니고 기폭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옷감들이 귀하고 그러니까
저 티벳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저 산 꼭대기 같은 데에서 영혼 같은 거 달리기 위해서 막 깃발을 막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집단을 상징할 때 한 집단에 한 가운데 두게 돼 있어요. 그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의 가운데다, 거기서 가운데라는 뜻이 나와요. 이게 우리 저 가운데라고 보니까 깃발이 가운데 관련있다고 하는데 우리 저 정군을 상징한다고 아까부터 했잖아요. 군대 저 학교 다닐 때 운동회 오면은 군대 나눠서 천군 백군으로 나오잖아. 천군 백군. 그러죠? 천군 백군. 이 천군 백군도 제가 설명을 예전에 드린 것 같은데 왜 천군이고 백군이냐. 청홍이 아니고 저 일본에 가면 홍백전이라고 부르고 뭐 그러잖아. 그 일본의 뭐 연예 프로 보면 무슨 프로 뭐라고 하더라. 뭐 가합 뭐 홍백전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백색의 반대는 흑색인데 이게 청백으로 나누는 것이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 사방을 지키는 사신도 보면은 고개 고분 것 되면 사방을 수호한다는 사신도에 보면은 좌측에는 청룡을 그리고 우측에는 백호를 그리고 앞에는 주작을 그리고 뒤에는 현무를 그리는데 임금의 지위를 뜻하는 남면이잖아요. 남면. 그러니까 한 우두머리는 남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바라보고 남쪽을 향해서 보면 둘로 나눠 백호군 청룡군으로 나눠 있어요. 백호군과 청룡군. 그 백호군의 백군, 청룡군의 청군 좌우로만 나눈 거야 지금. 둘로. 이건 사방이 아니고 둘로. 그러니까 백군과 청군으로 나눠지는 거지. 군대에 보면 백호기, 청룡기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도. 근데 그 기마전을 때 그 청군 백군이 나와가지고 기마전 한단 말이에요. 군대처럼 사람이 이제 말로서 사람이 불러놓지만 기마전. 그러냐요? 요즘에는 운동이나 기마전 보기가 힘들어서 기마전 하다가 좀 거치니까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데 다치면 또 난리가 나. 학부모들이 기한제시 다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원성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기마전 같은 건 안 한다고 요즘에는. 참 큰일이야 큰일.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학생 인권이 막 너무 해가지고 선생님이 야단을 치소.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 즉각 뭐 경찰 선생님 뭐 어쩌다 했었고 집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부모도 젊은 세대들이야. 아이들이 손이 안으로 구부러 들어간다고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걸 듣고 부모가 듣고 아이 편을 들거든. 선생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선생한테 항의이 오고 그런다고. 근데 그 순간 아이를 버리는 거야. 아이 편을 들면 아이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 말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뭘 배우고 있다는 거야? 큰일이야 큰일. 학교 보내지 말아요. 학교 보내지 않고 그래 학원 보내는데 정작 성적을 학교 시험 선생님한테 배운 거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 학원 가서 퀴퀴한 애들이 그렇게 애들이니까 요즘 애들이 직업 선택이 그거야. 돈 많이 번 거.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밖에 없어.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다 삶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수단은 신경 안 써. 어떻게든지 많이만 벌려고 그래. 그래서 뭐 비겁한 짓도 하고. 옛날에 저 10억 만들기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10억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 그 만들 때 뭐 어떻게든지 10억 만들려고 하면 좀 비겁한 짓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가지고 많이 벌면 쉽게 벌면 어떻게 돼요? 또 쉽게 써. 그러니까 지구가 막 오염이 되고. 쉽게 벌어서 쉽게 쓰니까 뭐 그게 쉽게 갖다가 쉽게 버리는 거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지. 큰일이야 큰일. 많이 벌어서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적게 벌어서 적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거야 지금. 얘기가 자꾸 반대로 돌아서는데 김하전 얘기인데 김하전이면 천군기 백군기를 뺏기면 쳐. 아무리 기마병들이 많아도. 그래서 안 뺏기려고 어떻게 돼요? 깃발을 든 사람을 가운데다 두는 거야 가운데.
김어준 할 때 보면은 근데 요즘에 아니 그걸 안 해보니 뭐 그런 것이 쉽게 고개를 못 끄덕거리게 있죠. 우리 선생님들이야 그냥 아 그렇군요 할 수 있는데 자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그걸 간략히 씌워놓은 글자가 가운데 중자고 이 가운데 중자는 그래서 깃발 관련된 글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서 그냥 음역하는 글자로 써요. 충성 중자가 있죠. 충성 중자 중이 충으로 바뀌면서 마음인데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임금이나 상관이 아니에요. 모든 남이에요. 모든 남.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옛날에 군주시대 때에 위아래가 있고 위아래가 있으면서 위쪽을 향하는 마음으로만 쓰다 보니까 충성 그러면 오늘날 나라에 충성하고 뭐 높은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런 쪽으로 써는 건데 사실은 충성에 쓰이는 이 마음은 모든 남들한테 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에요. 충성의 성자가 정성성자잖아. 근데 이제 의미가 좀 변질이 됐다고 생각해야 돼. 좀 국한됐다고. 모든 남에서 위리가 되는 남한테로만 국한됐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그렇다고 얘기고 그 다음에 요 글자가 달라붙어서 음역하는 글자라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빌충자가 있어요. 빌충자. 충은 충인데 물이 비어있는 곳으로 묻었지. 물의 속성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항상 흐르게 돼 있고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낮은 데부터 채워 나온 가장 낮은 데부터 채워 넣는다고 가장 낮은 곳에 이것이 비어 있잖아. 그것부터 채워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바다요. 바다가 가장 물이 많은 거 이게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하심을 가져야 돼. 하심. 자기를 낮추는 마음 가져야 바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바다가 물이 많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청탁을 불문해. 깨끗한 물에서 더러운 물에서 다 받아들여. 그런 것처럼 넓은 마음은 어떻게 되냐?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다 같은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 긴 곳을 채우는 상황에서 빌충자예요. 충적평에 한번 할 때 쓰이는 글자고 요 글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진면자하고 덮을명자가 서로 아니 지범자가 서로 교환이 되기도 뭐 하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물론 이 글자도 교환이 돼요. 이렇게 교환이 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대자를 이렇게도 쓰니까 교환이 되기도 하고 구멍열자하고 교환이 됐다고 째참열자가 구멍열자 얼마 전에 이렇게요. 갑자기 놀자 같은 게 그냥 여기다 개긴자를 써도 되고 여기다가 개긴자를 써도 되고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로 교환이 돼요. 이렇게 물이 얼음이 되는 거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늘할 양자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화물 양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교환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이요. 자, 그 다음에 소고충자예요. 오두자. 오두자가 다른 글자 같을 때는 위아래를 갖다가 벌려서 그 가운데다 음역글자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을리자는 이렇게 집어있으면 마을리자를 쓰면 리는 리인데 속은 리자가 되고 오늘날 그냥 속리자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뭐 어떻게 돼? 충이 되면서 이것도 소고충자예요. 소고충자. 소고충자. 이것도 그냥 속충자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깊은 속마음을 갖다가 우국충정 그다음에 우국충정의 충자가 충성충자가 아니에요. 속마음, 속뜻 우국충정의 정자. 충심으로 사과드린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마음속 깊이 사과드린 거예요. 속마음으로 깊은 마음속으로 사과드린다. 충심으로 사과드린다 할 때 쓰는 충자. 자, 바로
충성 충자 빌충자 서거 충자는 중이 충이 됐는데 요걸 자는 그냥 중이네요. 근데 사람 가운데 첫째 다음가는 첫째 으뜸이 첫째를 말하는 건데 첫째 가는 두 번째 가는 사람 관련돼서 버금 충자고 둘째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째는 맞백자를 쓰잖아요. 백부 그러다가 그다음 중부 그러다며 중부. 그리고 백중지세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백중지세. 첫째냐 둘째냐를 놓고 싸우는 상황. 백중지세. 저 중추절을 일 때 쓰기는 중자도 글자예요. 중추절. 중추절. 그러니까 백중 우리가 중추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계절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백이 아니고 뭐야? 맹이요 맹중계로 쓰죠. 맹중계. 그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 얘기 맹중계로 쓰는데 그래서 맹춘, 중춘, 개춘 어딘가에 저 글 쓰신 분들이나 그림 그리신 분들이 글 써놓고 나서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썼다 올 때 개춘 그러면은 이걸 3월을 말하는 거예요. 맹춘은 1월, 음력 1월, 이게 2월, 이거 3월이에요. 3월. 그러면 가을 출자 같은 경우도 뭐예요? 가을 출자 맹추 그러면은 4, 5, 6, 1, 3, 4, 5, 6, 7월이 7월. 이 하가 맹하의 계절이 왔다 그러면 음력 4월을 말하는 거예요. 맹하의 계절. 맹하가 음력 4월이고 중하가 음력 5월이고 개하가 6월이고 그 다음에 맹추가 7월이고 그 다음에 중추가 뭐예요? 음력 8월인데 그래서 중추가절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8월 15일이. 그때 쓰이는 자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자, 버금중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고요. 교수님, 저기 버금을 나타내는 글자 버금화 버금부가 있잖아요. 네. 구분 안 해봤어. 버금화자 또 뭐 버금탑자 이거 구분을 짓네. 이런 설명이 이걸 설명해 달라는 게 최고 어려워. 말이라는 것이 어떤 글자라는 것이 문자라는 것이 칼로 모자를 딱 잘라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딱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딱 받아줄 수가 없어 사실은 또.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점 같은 것이 있기는 했는데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북다른 뜻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글적자, 불글교자, 불글홍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구분하기 힘들고 말씀은 자와 관련돼서 말씀사자, 말씀는자, 말씀 담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것이 칼로 모자들이 설명이가 어렵기 때문에 애매해요. 설명드리기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 달라는 설명이 저는 최고 어려운데 하여튼가 뭐 찾아보면은 연구를 해보면은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있겠죠.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엄밀히 구분 지키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백중수기는 사람에만 쓰이죠. 딴 데는 못 보고. 아까부터 계절에도 썼잖아. 중추과절. 아니 그런데 맹중계는 쓰이는데 네. 백중수계 이 말은 사람 외에 다른 데는 안 쓰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거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까 중추절이 사람이다 아니 계절이다 썼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중자하고 아자 차자 물어볼 때 이 대비해서 이것도 사람이 쓰잖아. 사람일 때 쓰는 글자니까.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거야 지금. 뭐 지위와 관련돼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거 아열 때, 열 때, 버금가는 아열 때 뭐 이런 데 쓰이는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아성으로는 또 사람하고 쓰이잖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엄밀히 따지기 어려우니까 이걸 엄밀히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따져놨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100% 믿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버금중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당길 섭자로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배될 글자가 배설 글자인데 앞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당길 섭자예요. 자, 당길 섭자는
제방변호고 기자를 세 개를 쓴 글자가 합쳐진 글자로 가야 되는데요. 제방변은 잘 알다시피 무슨 자가 바뀐 글자예요? 손숫자가 바뀐 글자죠. 손숫자. 이게 불숫자인데 불자 계속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 손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요. 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야 손가락을 6개나 그랬대. 네, 손가락을 6개나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된다. 거기서 정리된 글자 이 글자고 간략화시킨 글자 이 글자예요. 그 두 개를 지금 여기다 쓰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소건거릴섭이라는 글자인데 소건거릴섭자 거릴섭이요. 그런데 기자가 세 개가 합쳐져 있죠. 기자는 기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기 모양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기의 윤곽을 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 옛날 사람들이 기를 이렇게 기의 윤곽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처럼 표현이 이쪽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반반듯 문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그 귀때기 모양을 이런 글자. 이목구비 뭐 할 때 쓰인 글자고 이비 이노가 할 때 쓰인 글자고요. 중이염 뭐 할 때 쓰인 글자죠. 자, 기가 세 개가 있던 많은 사람을 줄여서 세 사람으로 줄였는데 세 개의 기가 있다는 건 여러 사람이 기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를 모으고 있다는 건 기라는 게 듣기 위한 기관인데 기를 모으고 있다는 건 조그만 소리로 소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소근거리고. 근데 누군가 많은 걸 듣겠죠. 그래서 호대로 오면서 이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같은 글자죠. 입으로 하는 소리를 갖다가 귀로 입으로 소곤거리는 소리를 갖다가 귀로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곤거리 섭자예요. 이 소곤거리다는 뜻은 이해가 안 되죠. 섭은 약속된 의미라고 생각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서 정해놓은 의미니까. 그 소곤거릴 섭자가 여기서도 섭이 되면서요.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손으로 당긴다고 해서 당길 섭자니 손으로 끌어당긴다고요. 밥상에 음식 같은 걸 끌어당겨서 내 입으로 취한다 이거예요. 섭취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섭생 뭐 할 때 쓴 글자. 섭리 뭐 할 때 쓴 자연의 섭리 뭐 할 때 쓴 글자. 섭취하다. 섭생 뭐 섭리 뭐 할 때 쓴 섭자인데 요 글자 소곤거릴 섭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익히 쓰이는 음역발로서 익히 쓰이는 글자는 이 당긴 섭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긴 섭자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당긴 섭자는 알려면은 불자인 소숫자하고 소곤거릴 섭자는 기자가 세 개가 합쳐있으니까 기자를 분명히 알아둬야겠죠. 자, 그래서 당긴 섭자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나무 숫자네요. 나무 숫자는 분석을 일단 해보면 나무 목자고요. 음역하려는 글자인 세울 주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게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고 이게 세울 주자예요. 뭐 나무 목자야 나무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그동안 많이 얘기했죠. 나무의 본질, 변함이 없는 본질. 나무가 우리가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겨울에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봄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무성해졌다가 가을에 물들면서 떨어지고 겨울에 또 없다가 이파리는 본질이 아니야. 변화가 되잖아 계속. 그러지 않아요? 변화식 우리가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줄기와 가지와 뿌리야. 그 본질만 뭐 표현했어. 줄기, 가지, 뿌리. 이게 이파리가 없으면 죽은 나무로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1년 내내 이파리가 없으면 죽은 나무지. 근데 이파리를 생략한 이유는 본질을 생략한 거야. 이제 본질이 아닌 걸 생략한 거야 지금.
본질만 가지고 문자를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러지 나눠 먹자고. 이 세울 주자는 다시 두 개 자소로 나눠줄 수 있어요. 두 개 자소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요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 가운데 요 글자의 왼쪽에만 쓰여진 글자니 요 글자가 뭐이냐 바로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된 글자 이렇게. 이게 손이고 이게 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손에 들고 있는 북채 같은 거예요. 북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세우는 이게 북이에요. 북. 이렇게 북의 받침 부분이고 북의 몸체고 이게 북의 장식된 부분이요. 요걸로 요 북채로 이 부위를 두드리겠죠. 이게 여기서 나온 글자, 북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니까 이게. 이게 북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딱 땅 위에다가 세워놓고 연주하는 악기라고 생각했는가 보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세워놓은 악기 조자예요. 세워놓은 악기 규라고 하는 글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뜻을 새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에 부채를 들고 치고 있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게 북고자고. 북고자. 신문고 할 때 쓴 글자예요. 자명고 할 때 쓴 글자예요. 북이라는 것이 둥둥둥 치는데 북이라는 것이 아군들의 사기를 이 북돋기 위해서 옛날 전쟁터에서 북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리까지 불어 고치시키는 거예요. 사기를 아군들의 사기를 고치시킨다. 이게 전진을 할 때 사용돼요. 그래서 이 군악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군악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북이고 우리가 저 교향곡 행진곡 있잖아요. 행진곡 할 때 연주될 때 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행진곡 연주 시에 북이라는 것이. 그렇죠. 고적대 할 때 쓰는 고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고치시킨다 하면 할 때 쓰는 글자. 적은 적자가 피리를 분경 피리 적자를 쓰죠. 피리 적자. 피리를 푸는 거냐. 근데 이게 북이나 피리나 그러니까 피리는 저 옛날 6.25 때 중공군들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 꽹과리 치면서 꽹과리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있죠. 징은 있지. 전쟁터에서 징도 사용하는데 징은 후퇴를 할 때 사용되고 북은 전진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막 북과 징을 치면서 뭐 전진을 했다 이런 표현을 삼국지 같은데 옛날에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표현인 거야. 전진할 때 북하고 후퇴할 때 징을 동시에 칠 수가 없거든. 그거 조금 전에 생각을 하면 나팔부대죠. 중공 나팔부대라고 있죠. 그거 상관인데 어쨌든 간에 얘기가 자꾸 딴 쪽으로 새는데 그게 북을 갖다가 시원악기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시원악기주자인데 이게 마지촌자는 이게 마지촌자 아니에요? 네. 원래 줄부자 이런 글자들, 지킬 숫자 이런 글자들이 집이 있고요. 손만으로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 글자 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줄부자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있고 앞에 뒤에 손만 있어가지고 앞 사람한테 뒤에서 손으로 뭔가를 전달해 준다는 건데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야. 나 점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이게 같은 글자예요. 이게 같은 글자. 근데 오늘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쓴 것 뿐이야. 이것도 뭐예요? 그냥 손만으로 쓰다가 나중에 점을 추가해서 마디촌자를 쓴 것 뿐이에요. 지금 사실은. 원래는 손만으로 일정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북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울 줄자라고요. 세우려면은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동작이 사람이 손을 이용해서 세우는 게 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점만 달라붙은 거라니까. 원래 점이 없다가 이제 글자도 점이 들어가고 이것도 점이 없다가 점이 들어간 것처럼 이것도 점이 없다가 점이 들어간 것 뿐이야. 마디촌자 같은 글자에 쓰이면은 솔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솔사자도 이게 손이야. 손으로 쏘는 거야. 이거 몸신자가 아니고 이거 활과 관련돼 있어. 활.
이거 원래 이런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이렇게만 쓰였던 글자입니다. 솔사자의 꼬물자가. 이것도 간략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활공자하고 또자로만 쓸 수 있어. 자, 이게 지우면 안 되는데 지우고 있네. 그 세울주자예요. 이 세울주자를 알아야만이 여기다 집엄자. 집엄자가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부엌주자가 돼요. 주는 주인데 집이 달라붙는데 부엌 집 가운데 우리가 집엄자는 허술한 집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허술한 집. 그렇죠? 집면자는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 집면자는 양쪽에 기둥이 있는 거이고 여기서 한쪽에만 기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엌주자가 집엄자를 쓰는 데서 알 수 있지. 옛날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오늘날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고 대부분의 주거 시대 아파트나 연립주택인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집에 안주인이나 파워를 할 수 있는 게 부엌을 주방을 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주방이 더 클수록 요즘 아파트는 주방을 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옛날 부엌, 주방 집엄자 썼는데 앞뒤로 뒤에다가 뭐 장독 넣고 이 앞뒤로 그냥 바람이 숭숭숭 들고 한쪽에다 집 한쪽에다가 부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 이게 여름엔 그래도 그나마 나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근데 요즘은 물 트면 따뜻한 물 나오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 따뜻한 물도 안 나오니까 솥단지에다가 아궁에다가 불펴가 솥단지 따뜻한 물 해놓고 손실하면 거기다 손도 한번 담그고 그러는데 그 물도 어떻게 되냐면은 시부모 세숫물 남편이나 아들들 세숫물이나 한 바가지만 떠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처음에 손 담그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 어머니들이. 근데 지금은 시골 가면 지금 시골도 다 현대식으로 부엌이 바뀌어 있어. 옛날 부엌이 얼마나 그거 추워 바람 숭숭 들고 지현우 선생님 보기 끄떡거리는 거 봐. 밥하기 제일 싫어요. 그렇지. 지금 옛날 참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런 걸 알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이 행복한 줄 알아라 이렇게 설명해야죠. 자 그리고 요 부엌주자는요 주방할 때 쓰는 거 정주관을 때 쓰는 주자예요. 정주관 소정자를 써서 정주관을 때 쓰는 주자고 요 글자가 저희 동네에서 정주를 바꿔서 정제라고도 했어. 정제 들어가지 마라. 이 정제가 정주에서 나온 말이겠죠. 요 글자에다가 발접변이 하나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발접변이 되면 부엌주자가 다시 역할을 발길이 그냥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머뭇거린 거야. 머뭇거릴 주자에 발길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상황 걸려서 머뭇거릴 주자 조저하다 할 때 쓰는 주자예요. 조저하다. 요 지범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골바위 염자를 써서 골바위 염자라고 언더간자를 써서요. 옛날에 골바위 염자라고도 했거든요. 글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가 수로 바뀌면서 세월 주자가 수로 바뀌면서 나무 목자가 달라붙기 때문에 나무 숫자가 되는데 우리 앞 시간에 선생님이 버금 찾아가지고 뭐 물어봤는데 요 나무 목자도 나무고 요 나무도 나무죠. 요건 차이점을 조금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건 모든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것이 더 큰 의미야. 요건 더 큰데 이게 살아서 세워진 나무를 갖다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해야 돼. 서 있는 나무가 이건 모든 나무야. 죽은 나무, 배에서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의미가 좀 더 크게 쓰이는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 소지만요. 그래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갖다 가로 모으지 않고 가로 쏘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를 심는 날이 갖다서 뭐라고 했어요? 심을 시자를 써서 뭐라고 해야 된다? 심을 시자를 써서 식목일이 나중에 식수일이 나야 돼요. 정확히 식수일이 났죠. 북한은 식수일이라고 그래. 남한은 식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항상 부정적으로 폄하시키는 말을 하는데 인정할 건 얘기하는데 북한이 우리말만큼은 더 잘 지키고 있는 셈이야 사실은. 우리가 북한 말 들으면 막 웃는데 우리 남한은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북한은 얼음 뽀송이 뭐 이렇게 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얼음 뽀송이가 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말이라는 걸 알고 인정을 해야 돼. 외래어 갖다 쓰는 것보다. 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배워질 글자가 오늘의 마지막 글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막을색자네요. 막을색자, 변방색자. 이게 음이 두 개인 글자인데 한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특성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글자가 자주 안 쓰이거나 또 뭐 독특한 음을 갖고 있거나 또 뭐 어떤 특별한 전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음이 두 개로 쓰이거나 뭐 이런 경우 대상이 되는 한자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 글자도 그런 유형의 한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데 인자 음이 두 개인 거죠. 색과 새, 입선자 기역 탈려 새. 새인데 흑도자가 잡지 흑으로 막는다 이게 막을 때. 자, 여기서 막자의 뜻인데 막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나라 땅이 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 땅이고 이게 다른 나라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 부분을 경계대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변방이라고 변방 막아야 되는 오랑캐라든지 외구들이 쳐들어 경기가 되는 부분 변방 막아야 될 곳과 관련된 변방. 그래서 저 옛날에 변방에 산 늙은이와 관련된 말이 세웅지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글자지. 세웅지마 변방이 늙은이였던 거. 뭐 요새 뭐 할 때 쓰는 글자.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요 글자의 고문자를 보니까 우리 지금 고문자 확인하세요. 책에 보면 고문자가 이 집이 이렇게 있고 뭔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손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 집이요, 집.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글자 집면자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뭐이냐 이게 우리가 배우는 글자 가운데 향할 양자가 북창 양자 아니에요 원래. 이게 북창 양자 이게 원래 향할 양자가 북창 양자라고 해요. 북창 양자 옛날 글자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지금 우리 책에는 요 뾰족한 부위 없지만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북창양자가 옛날 사람들이 항상 집을 지을 때 오늘날이야 사람은 많고 집 지을 땅이 적으니까 방향을 신경 안 쓰고 방향을 약간 틀어서도 짓고 뭐 의도적이지 않는 이상.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은 적고 땅은 넓으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 때 항상 대부분의 집을 어떻게 지어요? 남향을 향해서 진 다음에 햇볕을 많이 받아줄 수 있는 남향. 고창에 가면 인천 김성수가 살았던 본가 집을 가서 보면은 서쪽을 향해서 있어. 그 서쪽 왜 서쪽이 있냐? 바다 쪽이 서쪽이니까 경치 좋은 쪽이 뭐 했다고 뭐 한다든지 또는 만해 선생님 살았던 무슨 장이죠? 시무장. 그 시무장이 생각 안 날 뻔했네. 시무장은 북쪽을 향해 있어. 왜 그러냐면 총독부 옛날 중앙제 총독부 역할을 했는데 총독부 보기 싫다고 반대쪽을 향해 진다고 뭐 하고 뭐 이런 특별한 연유가 없는 이상은 다 남향을 져. 그래서 시골 동네 가가지고 방향을 보면 시골 집들을 보면 다 대부분 남향이니까 대문 쪽을 보면 다 남향 쪽이야. 대문이나 이쪽이 남향. 그러면은 남향을 해서 지면 창은 어떻게 돼? 사람이 들고 처지 같은 걸 진대 사람이 들고 나는 문은 남쪽이면 창문은 어떻게 돼요? 뒤쪽에 창문은
북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그래서 북창이 향이지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남향을 향해서 지니까 북창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으니까 향하다는 뜻이 거기서 나와서 향을 향자란 말이죠. 자, 향을 향자인데 향을 향자 이 창이요. 창이 북창인데 이 창을 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거나 또는 바깥에서 옛날에는 해가 뜨면은 밝아지면은 나가서 활동하고 컴컴해지면 들어가서 잠 자는 거예요. 단순한 생활을 했어. 근데 컴컴해지면서 좀 움직이고 그러려면은 너무 컴컴해지면 안 되니까 바깥에 달빛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어스름역의 기운 같은 걸 이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환기라든지 또는 외부로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뚫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은 유리 같은 거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틀이요. 창틀. 이걸 갖다가 왜 틀을 두냐면은 요걸 갖다가 요거 틀에 놨고 겨울에는 흙으로 막고 여름엔 터나. 여름엔 더우니까 터는데 이게 겨울에도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옛날에 종이가 이렇게 없고 기하고 뭐 이런 시절에는 이걸 갖다가 겨울에는 막아놓고 여름에는 터놓고 한다고. 그러면서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게 호대로면서요. 호대로면서 집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이게 창에 틀이요. 막고 트고 올 때 그 틀 형태 나무 틀이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엮을 거 아니에요. 네. 창문에 틀을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간략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터놓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근데 이 두 손으로 흙을 이용해서 이거 막는 거야 지금. 흙을 이용해서 막는 거야. 집이 있고 그 창에 텄다가 막았다가 할 때에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이렇게 나무로 된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나무로 된 틀인데 그걸 갖다 이렇게 펴는 거야 이렇게 펴는 거야. 더 이건 두 개만 했다가 나중에 네 개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두 손으로 하는데 여기는 흙이 없지만 흙을 갖다 추가했죠. 흙을 이용해서 투고 막고 하니까 그걸 정형화시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걸 정형화시킨. 이해가 가죠? 네. 그래서 막다 이 뜻인데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또 막아야 되니까 그 경계가 되는 변방을 나타낼 때는 음을 입성자 기역자를 떼서 새로 익힌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가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막을세자 변방세자예요. 변방세자인데 이게 올 처음에는 흑도자가 없이 쓰였잖아요. 흑도자 없이 쓰여진 요글자도 이게 이 글자의 본래 글자예요. 사실은 아까 이렇게만 표현됐다고 때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정의화된 글자 이 글자예요. 이게 틈새하라는 글자예요. 틈새하. 틈새하. 네. 틈새 하자가 결국 색이 되고 새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왜 이거 시옷자의 교환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하가 이 시옷자로 바뀌었잖아. 하의 시옷자하고 세라면 시옷자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시옷자가 시옷자로 바뀌는 것이 국외음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저 지방에 가면 형을 갖다가 성이라고 부른다면 성님, 형님 아니고 성님. 팔의 힘을 갖다가 팔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 힘으로 사는 거야. 밥 힘으로 사는데 우리는 밥 힘이라고 안 하잖아요.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밥심.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읒자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국외음 내 일종이야. 국외음이라는 게 치읓이지만은 이게 치음 계열이기 때문에 시옷도 포함시키는데 어떤 음이 바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국어음화 되는 거라고. 주로 디귿이나 티읕이 이렇게 바뀌지만은 기역이든 히읗이든 다 이런 것들 이쪽으로 가면 다 국어음의 일종이야. 이해가 가요 이것도요? 네. 그래서 하가
뭐 색 뭐 이런 식까지 오면서 이 색인데 워낙 이제 막다른 뜻으로 쓰면 막을 색자를 우선 써놨는데 이런 글자들이 이루어지고 요 글자에다가 틈새 자에다가 저 나무 목자가 달라붙어요. 나무 목자. 그럼 이거 울장 채 이거 새가 제 채까지 온 거예요. 채 울장 채인데 울장은 울타리라고 생각하면 돼. 울타리인데 울타리 가운데서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만든 울타리를 울장이라고 해요. 말뚝. 이게 옛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목사님이 굶어 죽게 보릿고개 입고 오는 시절에 그대로 일단 죽어. 그러니까 저 산소리들 아주 나쁜 짓에 산도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어. 그걸 산채라고 그래. 산채. 산채를 뜻은 채자이. 자기들만의 주거지. 그 산채를 뜻은 울장 채자예요. 이런 데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인데 이 틈새 합자가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글자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 공부를 아직은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자를 그러면 틈새 합자하고 그러면 이 글자하고도 관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란자에도 틈새 합자가 내내 쓰이고 있잖아. 그러죠? 근데 문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요 글자를 분석해보면 요렇게 쓰여지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지니까 요 글자가 되네요. 틈새 합자 아니에요? 틈새 합자가 아니에요. 이건 글자가 같다고 해서 같은 글자가 아니야. 우리가 이걸 물건품자라고 하는데 이 물건품자가 나무 목자에 달렸다고 해서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 나무의 물건이 아니잖아. 새의 입이잖아요.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 산자고 치면 이건 물건품이 아니고 바위잖아. 바위 덩어리라 되잖아. 똑같은 글자를 썼다고 해서 똑같은 뜻이 아니야. 여기서는 새의 입이고 여기서는 바위야. 바위. 이거 바위 함자잖아. 산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갖다 표현한 거야 이게요.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야.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여 글자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와 여 글자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야. 모양만 같을 뿐이야. 마치 이 글자의 고문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 이것도 지문 똑같아. 지문 똑같은데 여기는 아까면서는 막을석자 틈새 자는 이렇게 집에 창문에 틀 같은 걸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죠. 그 두 손이 있고요. 두 손이 있고 흙이 이렇게 더 추가됐지만은 요 글자는 풀이요. 풀이 있고 사람이 그 사이에 있어. 이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 풀을 깔아놓고 지금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문명이 발달되지 않느냐는 추운 겨울에 짐승들 풀 깔아놓고 그 추위를 갖다가 추위에서 좀 보호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지금 풀을 깔아놓고 있는데 그 밑에 거적 같은 거 있는 걸 표현했어. 이 발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도 해. 옛날 글자로 보면 발이 보이기도 해. 막발 발을 드러내놓고 추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표현한 거야 이게. 추운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을 표현했는데 집과 풀과 사람의 형태가 마침 이렇게 바뀐 것뿐이야. 이렇게 그대로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뜻을 좀 더 분명해서 어른빅자로 바뀌어. 어른빅자 옛날 공자 이렇게 썼거든. 그러다가 그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쓰는. 그 밑에 그걸 얼음빙으로 보시는 말씀이죠.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 이게 원래는 거덕 같은 이렇게 반드시 표현된 것 보니까 이건 얼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 고문자에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까는 거적 같은 거예요. 거적. 지난번에 그 선생님이 그 얼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한 몇 달 전에 그 얼음이 아니라고. 그 원래는 얼음이 아니다는 것이 이거야 지금. 네. 이거 거적. 지금은 예. 얼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게 원래 이 글자의 옷이 원래는 어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거적 같은 거야 지금. 원래는 거적. 아니었는데 네, 거적인데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여기서 얼음으로 바뀌었다니까 호대로 오면서 그 얘기예요. 네, 뜻을 정확하게 네, 네, 얼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요걸 들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원래 난 그 얘기인 것도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옛날에 내가 얼음으로 풀었는데 지금 얼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이것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거적이었는데 이제 호대로 오면서 뜻을 건드면서 얼음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럼 지금 다시 이걸로 기억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이는 요 위에 글자는 마글색자이 그거는 서로 다른 글자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거적 위에 이 풀을 깔아놓고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란자하고 서로 구분이 돼야 돼. 차란자. 그리고 윗부분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 그렇죠. 이곳과 이곳이 서로 다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르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요 우리가 끝나야 될 시간이 됐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습 목표요 419번째인 문문자와 무문자와 관련된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업 들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